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의인화죠. 좀 적어줄게요. 의인화. 그러니까 의인법 사용해서 이제 내용을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건가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유적인 제목 사용했다. 편의점에 의인화한 제목을 사용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도시의 야경꾼 욕망을 검색한다 이런 단어들 보니까 이 도시에 있으면서 도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다 탐색할 수 있는 그리고 야경꾼이라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천문단에서 막 구멍가게,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틈새에 이제 편의점이 등장을 해서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같은 것들을 다 제치고 우리의 생활에 자리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온 그 구멍가게, 슈퍼마켓들이랑 편의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특히 구멍가게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지문 들어갈 때 이야기할 거지만 구멍가게에 어떤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편의점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편의점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도시라고 하면 약간 이미지가 굉장히 차가운 막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단절된 소통이 편의점의 모습에서도 조금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현대인들의 소통이 방식이 어떻다는 건지 그게 편의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오셨어요. 자습서 있니? 네. 자습서 있어? 네. 자, 제재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분석적으로 이 요소별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까 편의점에 반영된 현대인들의 소통 방식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문화 형상의 특징과 그 이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래서 요 이면이라는 단어 한 번 더 표시를 좀 해줄게요. 표면적으로는 편의점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216쪽. 이면적으로는 뒤로는 이제 또 어떤 단점들이 숨어 있는가? 요런 이야기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랑 그 안에 숨어 있는 단점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알바를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면서 뭐 이제 그래서 근데 그 알바 공고를 보면 아실 거예요. 편의점은 정말 시급도 최악이고 근데 하는 일은 너무 많고 공고만 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보면은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여기 밑줄 좀 치겠습니다. 영업시간 편의점은 보통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안 닫잖아. 24시간이잖아. 그쵸? 그래서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장의 지리적 위치. 보통 주거단지 근처에 세워지잖아요. 아파트 막 단지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상가면은 무조건 편의점 하나씩은 있잖아. 우리 여기 근방만 해도 여기 GS 하나 있고 저 건너편에 또 GS 하나 생기고 여기 CU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운영 시스템 이 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는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기능을 하잖아요. 돈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 인테리어를 말해요. 이게 가게 안에 인테리어 이 등 여러 측면에서 요런 것 때문에 편의점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형광펜을 좀 치겠습니다. 편의점을 도시문화의 산물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도시인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의점에 도시인들의 소통 방식이 좀 드러난다고 했잖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시인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 이제 본사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부족한 물건들 계속 발주 넣어서 자동으로 배송되게 만들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돈 뽑는 거나 택배 보내는 것 같이 여러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주인과 점원의 여기 밑줄 칠게요.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 노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편의점 사장님의 입장에서 요 편의점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리고 점원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이 근로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계속 노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있다 보시면 되겠고 편의점의 성장 비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단점들 그리고 이게 이제 도시 문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 벽 담벼락에 난 구멍처럼 작은 가게. 그래서 그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게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동네 막 길목마다 아니면 뭐 끄트머리마다 구멍가게가 항상 들어서 있었는데 이거는 기성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입니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중심지였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작은 슈퍼, 작은 이 가게들 앞에 막 어르신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막 애들하고 놀고 뭐 이런 풍경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할 때 구멍가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구멍가게는 물건 판매 플러스 소통의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간인 거야.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적을게요. 사회적 공간이다. 이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소통까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의 중심지였던 광장 같았던 이런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슈퍼마켓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이 막 슈퍼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가게 동네에 있는 진짜 단칸 조그만 그런 슈퍼들 옛날 막 슈퍼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만큼 크지는 않지만 동네에서 이제 뭐 야채도 팔고 막 정육점도 들어와 있고 이런 슈퍼들 있죠. 그런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많이 물건을 이제 규모가 크니까 물건을 많이 떼오다 보면은 더 싸게 떼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구매자들한테도 더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멍가게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우리 생각하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홈플러스도 요즘은 다 적자 나가지고 닫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은 더 이상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요 문단에서는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대형 할인점으로 가게가 좀 바뀌는 모습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구멍가게가 사회적 공간, 소통의 공간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선지 중에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은 뭐 사회적 소통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슈퍼마켓에 해당 안 됩니다. 구멍가게만 사회적 공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몰락하고 성장하고 몰락하고 성장하고를 이제 반복하는 와중에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그래서 요런 타이밍에 24시간 편의점이 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지에 따라서
편의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X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고 있을 때 편의점에 등장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등장 배경까지는 될 수도 있는데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 이러면은 왜 슈퍼마켓과 구멍가게가 아니라 편의점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뉘앙스 차이가 좀 미묘한 게 있어서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약간 타이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편의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그래서 이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건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서 1989년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해서 자라나서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가 1만 개를 돌파하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인 수치들 보이시죠? 구체적 수치들 제시함으로써 편의점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성장에 대해서. 자,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질문의 형식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다. 요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편의점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이게 쭉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편의점이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항목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고객 관점에서 그러니까 편의점이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은 구매자들 입장에서도 좋아야겠지만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편의점을 차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 정당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점원이나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경쟁력은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영업시간이 왜 장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영업시간 때문에 첫 번째 경쟁력, 영업시간인데 그 영업시간이 장점이 되는 이유는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 12시까지래요.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인 거잖아. 보통 직장인들 한 6시, 7시쯤 퇴근하고 집 도착하면은 한 6시간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쯤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인들의 생활에 딱 맞물리는 이 가게가 바로 편의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뭐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느라고 잠자는 시간도 점점 늦어집니다. 자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새벽쯤 되면은 좀 출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바로 편의점의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랑 삼각김밥이래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대책으로 요 삼각김밥이랑 우유를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고 막 이러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아, 좀 배고픈데? 잠 아직 안 오는데? 이래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뭐를 사 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간편하게 편의점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간편하게 네모 한 번만 쳐줄게요. 이런 편의성이지.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편의성. 그게 24시간 영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성장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밀집한 지역에 있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25평이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더라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는 거 봐서는 이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가정집이라면 25평 돼도 뭐 살만할 수 있겠지만 가게니까 거기 막 2만원 매대, 2만원 냉장고 이런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게치고는 약간 작은 거지.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작아요. 면적은 작은데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1200종에서 2000여 종에 이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할 수도 있고요. 뭐 전기세나 이런 거 공과금 편의점에서 낼 수도 있고 택배도 되고 휴대폰 충전도 되고 뭐 요즘은 이제 보조 배터리 빌려주는 서비스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배터리랑 분리가 됐잖아요.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 배터리를 편의점에 맡기면 고속 충전을 해줬어. 그런 서비스, 뭐 팩스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옷 배달, 뭐 공연 입장권 예매 이런 것들을 다 편의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 판매뿐만이 아니라 형광펜 할게요. 물건 판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 우유랑 삼각김밥이라고 했잖아. 우유, 삼각김밥, 뭐 컵라면 이런 거 보통 많이 사 먹자. 근데 그거를 이제 집 밖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또 끓여서 먹고 치우고 이러려면 이제 좀 피곤하잖아. 귀찮아진단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탁자랑 끓는 물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공간이다라는 점까지 굉장한 메리트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 편의점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취식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되는 한국의 편의점만의 장점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 지금 읽느라고 잠깐 지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있죠. 이런 거 열거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가능한 서비스들을 열거를 통해서 제시하겠다. 이런 표현상 특징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여러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공요금 수납, 택배, 뭐야? 잠시만요. 리모컨 어디다 들어가? 모니터를 자꾸 쳐서 열받았나 보다. 야, 7시 타임 이러면 난리 나는데 오늘 수업 안 해요? 이러고 이러냐? 수야 이틀만 타서 자니?
눈 떠볼까요? 두 분? 세 분이었네? 네, 쓰시죠. 자, 그래서 편의점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물건을 그때그때 충족할 수 있게 하고, 뭐 택배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같이 좀 규모가 더 크고 고급스러운 가게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틈새 시장을 개척해 온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이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편의점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페이지를 좀 넘겨 볼게요. 네, 그래서 편의점의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편의점의 장점이 24시간 동안 영업 가능한 거, 그리고 매장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물건 들어있는 거, 물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택배 보내거나 공공요금 수납하는 등의 각종 서비스를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규모가 25평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1200종에서 2000여 종의 물건이 들어간대. 그러면 큰 창고가 없다는 얘긴데 편의점의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라는 거니까 그 편의점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편의점의 성장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성장 비결을 고객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 왜냐면 24시간이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 성장했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운영자 관점입니다. 고객 관점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편의점이 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편의점에서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냐면요. 판매와 재고를,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대. 그래서 재고 처리, 재고 확인이 그때그때 가능하고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컵라면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 재고가 2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빨리 발주 넣어야겠다. 내일 물류 배송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관리 시스템 자료에 근거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볼펜 몇 자루 필요하고 뭐 라면 몇 개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판매 정보를 관리해준과 동시에 그거를 배송해주는 것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 편의점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편의점은 점주들이 물건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때우려는 게 아니라 편의점 본사에다가 저희 그 신라면 이번에 나온 거 재고가 좀 부족해서요. 한 10개 정도 더 발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은 10개 필요해? 오케이 너 10개. 저 매장에서는 7개 필요하다고 하더라. 여기는 7개. 이런 식으로 맞춤으로 배송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사가 상품을 싹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공장이 있을 거냐, 만드는 공장. 그 공장에서 이번에 7개 주세요, 이번에 10개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1000개 주문할게요 해서 1000개 싹 주문을 한 다음에 요 매장엔 10개, 요 매장에 20개, 요 매장에 5개 이런 식으로 보내주니까 일괄 구매를 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대량 구매하는 게 더 싸잖아요. 작게 몇 개 이제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도매점에서 100개, 200개 이렇게 주문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여기 옆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면 단위당 생산 비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최소 한 번에 생산할 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를 단위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위당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을 만들 때 공장에서 찍어낼 때 연필을 한자로만 만들 수 없잖아. 한 다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에 연필 100자루씩 찍어낼 수 있다. 근데 그 상품을 100자루 주문했을 때보다 1000자루 주문했을 때가 100자루당의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운 많이 구매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싸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상품의 단위당 생산 비용이 떨어진다. 그래서 편의점은 본사가 상품을 공장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이 물건은 무조건 발주 한 번에 넣을 때 100개씩 넣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동네는 컵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네? 그럼 컵라면을 좀 많이 넣읍시다. 이 동네는 샌드위치 좋아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럼 샌드위치를 발주를 좀 넣읍시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본사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유연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매장별로 이제 점주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 구매자들의 이 구매하는 뭐 유형이나 좋아하는 선호도, 물건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을 좀 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다. 슈퍼마켓은 편의점만큼 대량 생산은 어렵거든요. 이 본사 측에서 상품을 일괄 구매하는 거니까 슈퍼마켓은 본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어려워.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크지만 그런 막 대량으로 물건을 막 생산을 해가지고 사들여서 주변 그 백화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물건을 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다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 백화점이 입점할 수 있는 매장, 그 매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유연화 전략이 좀 어렵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대형 할인점,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연화 전략이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이 시스템에 바로 경쟁력의 원천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중간 3, 이 부분은 아까 디자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앞에 특징 부분에서 뭐 편의성, 디자인 부분에서 뭐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디자인,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면에서의 편의점의 경쟁력. 그래서 우리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생각해보면은 조명이 진짜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으리으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로 하여금 그렇게 밝으면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 그런 구매욕이 자극이 된대. 그래서 편의점의 이제 첫 번째 디자인적인 특성, 조명이 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밝기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래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 심리적으로 심리학적 근거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심리학적 근거로 빛을 환하게, 조명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진열장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보통 이제 백화점이 엄청 밝으니까요.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 백화점은 진짜 세울 수 있는 땅이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비일상적인 것으로까지 느껴지는데, 편의점은 그러한 비일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에 나가면 볼 수 있었던 그 으리으리한 번쩍번쩍함을 동네 집 앞에 잠깐 나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진열할 때에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글씨가 잘 보이는지, 소비자의 눈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 놓는데요. 그래서 밝은 실내 분위기는 이 조명이 환한 게 장점인데, 그게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고 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면서 진열된 상품을 빛나게 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두우면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면 좀 안심이 된다는 거지. 이 어두컴컴한 거리에 밝은 건물 하나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있다, 이런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여성들도 깊은 밤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이 막 옆에 있어도 이렇게 막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 통창이잖아요, 편의점이. 바깥이 훤하게 보이잖아. 그런 투명 유리를 통해서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사건이 생겨도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조치를 취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까지 된다는 거야. 조명과 투명 유리.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구석 쪽에 막 이렇게 볼록거울 같은 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요 위에 이렇게 천장에 해서. 그게 점원의 입장에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매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점원의 시선이 가게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객을 안심시켜준다. 그래서 이 밝은 불빛이 매장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어두운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삭막한 공간에서도, 글씨를 좀 쓸게요. 보통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면 약간 희망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그런 삭막한 어둠 속에 어떤 희망이나 안심을 심어준다 라는 의미로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의미가 되겠죠.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는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110번 점포라는 안내문이 이제 창문에 붙어 있고, 그래서 뭔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편의점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대요. 편의점이 그 경찰이랑 바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버튼 눌러가지고 경찰 호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지금 이 부분은 매장의 디자인, 인테리어가 빛이 굉장히 밝다. 근데 이 빛이 밝음으로 인해서 어떤 파생 효과들이 있느냐,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하고, 이게 이제 물건 구매 욕구도 자극을 하고요. 그리고 볼록거울 같은 게 있으면서 이제 매장 안을 환히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치안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 7번까지만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추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서영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는 3번. 문답이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죠. 질문만 있지 않나?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게. 얘 조금 약간 그렇네요. 문답 형식을 통해서 주제에 주목하도록 한다. 잠시만요. 얘 답이 이상한데. 게시 합의를 이뤄내고 본주어에서 1번. 근데 문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답지가 이상한 것 같다. 이 글에 사용된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통계 자료 인용하는 거 수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상의 등장 과정 보여주는 거, 문답 형식을 통해서 경쟁력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수치, 소비 시설에 5번이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범주화해서 일반적으로 하려면은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고 편의점은 다 이렇게 된다. 백화점은 이런 고급화 카테고리에 속하고 얘 백화점은 다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답지가 이상하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답으로 적절한 내용. 기억이 경쟁력이죠.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래서 적절한 내용 모두 찾으면 1번 되겠고 2번 되겠네요. 이 핵가족 중심으로 돌아간다 요런 얘기는 이제 편의점이랑 관련돼서 언급은 없었고 규모가 크다 이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편의점이 채워준다 이렇게 말했죠.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편의점의 성장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는 2번이네요. 큰 창고가 없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뭐 요거는 큰 창고가 없는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큰 창고가 없는 건 규모가 작아서 어디든지 이제 쉽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을 이제 너무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편의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안심시키는 요소, 환한 조명, 그리고 투명 유리, 바깥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블록 거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요거는 이제 대량 구매하면은 단위당 생산 비용이 좀 싸지면서 좀 더 싸게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본사가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해서 유통하는 거. 그 다음에 기억, 바로 뭐 그것이다 이런 단어일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그 가리키는 거니까 그게 곧 이거야 이런 뜻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오아시스, 요게 이제 삭막한 어둠 속에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라 그랬지? 2번이 되겠죠? 7번에 2번. 오아시스는 우리 삭막한 어둠 속에서 이제 희망, 치안 이런 거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희망으로 해석이 되는데 오아시스가 희망과 안심으로 해석이 되니까 드디어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안심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치안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도시에서. 그래서 요렇게 저희 7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뒷부분은 2교시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